사실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긴 한데 건강해야죠. 실제로 60세 넘은 분도 가슴 확대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.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할아버지랑 같이 오셔가지고 평생 소원이라고 크게 세 가지인데요. 모양이 안 좋아졌다, 가슴이 더 작아졌다, 처졌다. 얼추 다 비슷비슷한 한 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단 처지기 시작을 하면 위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작았던 분들은 더 작게 느끼고 컸던 분들도 윗가슴이 꺼지게 되면서 더 작게 느끼고 그래서 보통 확대를 같이 고민하게 되십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 이제 40 정도 되면 출산을 한번 하면서 모유수유를 한번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지방층이 좀 위축된다든가 모유수유를 통해서 실제로 부피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고요. 실제로 경험적으로 60세 넘은 분도 가슴 확대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.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할아버지랑 같이 오셔가지고 평생 소원이라고 하시면서 하신 적도 계세요. 사실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긴 한데 건강해야죠. 조금 나이가 있을 때가 더 편한 건 있어요. 피부가 잘 늘어나기 때문에 이미 늘어나 있으니까 공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벌리거나 했을 때 잘 벌어지거든요. 그래서 수술 자체는 어깨가 좀 덜 아픕니다. 장점이면 장점인데 단점이 되기도 하죠. 그 다음에 조금 나이가 든 분들이 불리한 거는 출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젊은 친구들은 혈관이 튼튼해서 수술 후 출혈이나 이런 빈도가 훨씬 적은데 조금 이제 40대, 50대 가면 좀 혈압이 높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수술 이후에 관리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. 처진 게 정도가 있기 때문에 처진 걸 목적으로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수교정이라고 하는데 하수교정 수술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 걸 먼저 따져봐야 되고요. 살짝 처졌을 때 오히려 확대하면서 하수교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경우가 되냐 안 되냐 이 두 가지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. 작고 처진 경우에서 마찬가지죠. 작고 처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확대를 포함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하수교정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따지게 되죠. 커서 처진 경우는 일단은 하수교정만으로 해서 하거나 또 하나는 또 하수교정을 하되 또 축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오히려 그런 경우가 또 축소한다는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보통 여기 기준선에서 평균치보다 훨씬 더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또 그걸 하더라도 모양이 이뻐지질 않아요. 위치는 올라갔는데 윗가슴이 채워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는 오히려 윗가슴에는 보형물을 넣고 하방에는 가슴을 줄이면서 하수교정을 하는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중년 이후에 한다고 해서 회복 기간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오히려 통증을 좀 더 빨리 덜 느끼는 분들이 대다수예요. 수술 이후에 보형물이 들어가서 팽창하면서 이게 압박감 때문에 통증을 더 느끼게 되는데 좀 중년이 되고 나서는 상대적으로 피부가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압박감이 덜해서 오히려 통증은 20대 때 친구들보다 훨씬 덜 아파하는 분들이 많아요. 흉터에도 분명히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고요. 유륜절개나 밑선절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피부 여분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분들이 흉터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흉터가 이렇게 넓어지지 않으면서 딱 일자로 잘 낫는 분들이 오히려 좀 더 많은 편이에요. 사실은 젊었을 때 하는 거랑 좀 나이가 든 다음에 하는 거랑 서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뭐가 꼭 유리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가슴이나 뭔가 콤플렉스가 있을 때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항상 얻을 수가 있습니다.